자, 안녕하세요. 코리아고래의 김현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 하면, 자기가 어떤 그 과일을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관상용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용 텃밭재배에서부터 해서 아예 크게 농원을 차려서 재배하시는 분들까지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하이브시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블루베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재배 순서는 처음에 생육을 통한 재배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 블루베리의 특성이죠. 특성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특성에 맞게끔 비료라 이런 사종복합이나 영양제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이제 블루베리도 워낙 산성에 강한 작물이기 때문에 토양 관리와 밑거름을 어떤 비료를 써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수정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그래도 생리적인 낙과가 또 있기도 하고, 이 수정과 개화에 따라서 간혹 비대죠. 잘 비대가 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수분수인데, 수분수 자가화합성이라고는 하지만 수분수에 의해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개화와 수정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제 비대 생리,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S자 곡선인데, 이중 X자 곡선인데, 비대 생리가 어떻게 비대를 하는지, 그리고 또 비대의 어떤 시기에 맞춰서 영양제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꽂는 분화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나무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철쭉꽃처럼, 철쭉 나무처럼 비슷하게 크죠. 그래서 관목이라 키가 크지도 않고 한 2, 3m 커야 그 정도쯤 되는데, 주로 여러 개의 이제 줄기가 형성이 되죠. 성목 기준에서 한 6년근 정도 되면 대략 한 6개 정도 이상의 주지가 형성이 되고, 그 줄기에서 다시 이제 가지가 형성이 되고, 다시 또 가지가 다시 이제 2차 가지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주 줄기를 계속적으로 한 5, 6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줘야만이 노화되지 않고 30년, 50년 키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세를 어느 정도 유지해서 주줄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물론 당연 새로운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블루베리는 산성이면서도 또 중요한 게 하나, 수염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 수염뿌리와 토양의 산성, 그다음 주줄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생육 특성을 보면 관목이죠. 관목이라고 얘기하면 한 2, 3m 이내에 이제 조그만 나무들을, 작은 나무들을 얘기하고, 특히 이제 블루베리 같은 성목이 되면 주지를 6개에서 8개 정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수확량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베리는 굉장히 결실이 빠르죠.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이제 올해 가지가 형성이 됐던 것이 거기에 7월 중순부터 꽃눈이 만들어기 시작해서 내년이면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다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1년, 2년, 3년만 되면 수확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년이면 완전히 성목이 되는 거고요. 역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세를 좀 나무의 초세를 만들어주는데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1, 2년 차에서는 특히. 이렇게 보시고, 양분의 어떤 균일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블루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이제 꽃이 피면서 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수확량도 굉장히 많죠. 주당 나무들. 그렇기 때문에 양분의 균일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야만이 수확량과 나무의 수세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게 블루베리의 어떤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염뿌리를 보게 되면, 수염뿌리,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서 수염뿌리이며 뿌리털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뭘 보시냐면 우리 보리,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벼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고추하고는 다르게 뿌리 자체가 주근이 나오고 지근이 나가고 다시 세근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블루베리는 그렇지 않죠. 벼도 그렇고 그냥 한 뿌리가 쭉 뻗어나가고 다시 뿌리가 뻗어나가고, 그래서 어떤 세근이 형성이 안 돼 있고, 더군다나 뿌리털이 없습니다. 뿌리털이 없다는 거는 하얀 솜털 뿌리인데, 대략 1mm도 되지 않는 솜털 뿌리인데, 이 뿌리털들이
많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뿌리의 표면적을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걔네들이 주로 뿌리털들이 하는 일이 물과 양수분, 특히 밀양요소나 이런 수분, 양분들을 많이 골고루 흡수하게 만드는데 뿌리털이 없다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잔뿌리 발생이 신장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뿌리 발생이 신장이 잘 안 되고 주로 이제 6월과 뭐 9월에 주로 이제 뿌리 신장이 최고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어떤 뿌리 발생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블루베리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트모스나 이런 것들을 넣고 또 토양 자체가 사질토이면서 굉장히 가벼운 토양이어야만이 뿌리가 뻗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화분 재배도 마찬가지고 일반 토양 재배에서 화분 재배는 뭐 거의 표면에 다 뿌리가 있는 거고 일반 토양 재배에서도 한 15cm 이내에 대부분의 뿌리가 분포될 만큼 아주 평근성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 자체가. 그래서 이 뿌리가 표면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료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뿌리가 금방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무래도 위쪽에 있으니까 수분의 어떤 보유량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조에도 약하지만 또 과습에도 또 약한 게 블루베리입니다. 그래서 건조와 과습에 매우 취약하다는 게. 그래서 항상 어떤 식물의 잎이 처지거나 아니면은 잎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과일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러면 벌써 뿌리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분 흡수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뿌리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민감한 만큼 절대적으로 완율성 비료라든가 이런 비료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게 주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염류 집적 장애 증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비료의 과다에 의한 경우나 아니면은 뭐 때로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블루베리를 재배하다 보면 토양에 염류가 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장애들이라고 보시는데 첫 번째 이제 낮에 이제 시들기도 하고 뭐 입에 색깔이 없고 윤기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잘 커야 되는데 크지 않고 녹색으로 약간의 분을 띠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탁탁해진 색깔이 나거나 그 다음에 착색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의 염류에 의한 장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뿌리를 반드시 좀 관찰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블루베리 특성 두 번째를 보시면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H가 4.2에서 5.5면 굉장히 강산이죠. 산에서 잘 크는 작물인데 이 산에서 잘 큰다는 의미는 실은 어떤 질소 인상가리의 다량 요소보다는 미량 요소의 흡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특히 철이라든가 망간, 아연, 동 이런 그런 미량 요소, 금속성 이온들의 어떤 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pH가 5.5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뿌리털이 또 없기 때문에 이런 미량요소 흡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pH가 낮은 상태, 쉽게 얘기해서 철, 망간, 아연 등에 잘 녹아있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근권이 약산성화된 제품. 그럼 여기에 기인해서 토양이 산성토양을 만드는 데는 물론 뭐 황산을 쓰기도 하고 유황을 살포해서 뭐 예를 들어 토양을 산성화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비료를 사용하면서 산성화 쓸 수 있는 제품이 저희 엔텍이라는 제품이에요. 엔텍이라는 제품은 암모니아태 질소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온 교환 작용에 의해서 뿌리 근권이 약산성화됩니다. 약산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산이나 여기 나오는 철, 망간, 아연 이런 것들이 뭐 많게는 3배, 뭐 적게는 뭐 40% 이상 이렇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태 질소를 주로 블루베리도 좋아하고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작물보다도 저희 엔텍이라는 비료가 맞는 작물이 블루베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태 질소를 공급하고 그래서 거기에 미량 요소를 한 2회, 많게는 한 3회 정도 살포하시는 것이 블루베리 재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엔텍과 그 다음에 노바텍 솔루블이 나왔어요. 노바텍 솔루블이 나왔는데 이제 주로 이따가 다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질산화를 억제시킨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엔텍이라는 비료는 엔텍과 노바텍 솔루브도 암모니아태 관주용 비료입니다. 암모니아태 질소를 가진 관주용 비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그 특징은 암모니아태가 토양 내에 들어가서 질산화돼서 질산태로 바뀌는 과정을 억제시켜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비료 그대로에 있는 암모니아태를 흡수하고, 그 과정이 암모니아태로 질산태로 변하지 않다 보니까 가스도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엔텍은 노지에 주로 이제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바텍은 주로 이제 관주용 비료로 주로 이제 관주에서 블루베리가 비료 요구도가 높고 비대가 한참 될 때 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의 특징은 근권을 약산성화 시켜주는, 그래서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인산, 칼륨, 그 다음에 밀항요소의 흡수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를 흡수함으로 해서 호르몬 생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호르몬 생성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 발달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보시고 블루베리의 이제 토양 관리 측면을 보시면 가장 깊은 게, 물론 도심이 깊고 비옥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게 가장 불려주시고, 특히 이제 지하 수위가 너무 높으면 절대 그쪽에는 블루베리 과원을 형성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에 잠길 위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시고, 이 지하 수위가 높다 보면 결국은 뿌리에 항상 뿌리의 수분, 뿌리의 활력이 좀 떨어지고 뿌리 발달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뿌리 발달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생리적인 낙과가 올 수도 있고, 과일에 블루베리에 착색이 안 되거나 비대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습도 유지, 습도가 이제 많으면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대책을 한 30% 정도 습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양 관리 부분에서 또 유황이라든가 어떤 그런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pH를 보통 2를 이제 산성화 시키는데, 대체적으로 유황이 제가 알기로는 300평당 한 6, 70kg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다 사용하기보다는 이른 봄 내지는 늦가을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년 조금씩 넣어서 매년 반절 정도를 한 30kg 정도, 3, 40kg 정도를 넣어서 매년 산성화를 조금씩 진행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유황을 몽땅 써서 살포를 하게 되면 간혹 뿌리에 장애를 오히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미부숙 퇴비가 안 된 것, 부숙이 안 된 퇴비들은 12월 안으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 서서히 부숙이 되고 발효가 돼서 토양에 좀 이렇게 한살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토양 계량제 같은 경우는 물론 좀 미리 써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한 3월 상순 정도, 3월 초 정도 써서 블루베리가 시작하는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토양 계량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미리 써주는, 한 달 정도 미리 써주는 게 좋게 보시고요. 밑거름은 이제 완효성 비료를 절대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엔텍처럼 완효성이면서, 그 다음에 암모니아태 질소면 더할 나위 없고요. 거기에 이 비료를 쓰다 하더라도, 완효성 비료를 쓴다 하더라도 3월 하순까지는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살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생육이 새순을 너무나 증진시켜서 그 과일의 수정이라든가 비대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블루베리는 주의할 사항이 알칼리 제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지방이라는 그 개분이 있습니다. 이런 개분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개분들은 대부분 알칼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양 계량제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토양 계량제 사용했을 때 알칼리 제품이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어떤 산성화에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엘가스오일은 주로 블루베리 100평당 한 포, 화분에는 어린 것들은 한 50g, 성목 기준으로는 한 100g까지 사용을 하시고, 보통 2월에서 3월 상순 사이에 주로 살포를 해주시고, 화분 같은 경우는 살포하고 나서 살살 긁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텍 베이스는 이제 주로 노지에 주로 사용하는데, 보통 200평당 한 20에서 30kg 정도, 성목이면 한 30kg까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사용 시기,
시기는 3월 하순 이전, 이제 3월 한 중순 정도에 살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게 살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무래도 새순의 자람새에 너무 관여를 하고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약간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한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주로 살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사코트는 또 사용 시기는 똑같고요. 주로 이제 3월 마찬가지로 3월 중하순경에 살포를 하는데, 그 바사코트는 화분의 이제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경당 성목 기준으로 하면 20g 정도 살포를 하시고, 반드시 화분 위에 골고루 살포를 하신 다음에 흙을 살살 긁어서 흙 속으로 바사코트 비료 알맹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포 위에, 화분 위에 살포한 다음에 홈이나 아니면은 갈고리 등을 이용해서 흙을 좀 긁어주시면 바사코트가 안으로 들어가게 살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개화와 수정인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4월 초에 개화를 하고, 잎도 3월 이제 하순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서서히 몰몰 이제 생기죠. 형성이 됐다가 4월 달부터 이제 잎도 형성이 되고 새 가지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보통 개화는 많게는 4주, 근데 대체로 한 3주 정도 개화 기간을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하게도 꽃의 모양이 종 모양입니다. 거꾸로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화합성인데, 이 자가화합성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타가 수분이 된 것들이 오히려 블루베리가 잘 비대가 되고 낙과도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분수를 심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술, 여기 보시는 암술의 머리는 통상적으로 암술 머리가 수명이 3일에서 한 6일 정도 가는데, 벌써 5일, 6일 가면 수명의 암술의 수명이죠. 목숨,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숨이 수정될 확률이 한 60%, 50% 이렇게 떨어지겠죠. 오래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종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종 모양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 자가 수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꽃가루가 거꾸로 암술머리에 떨어져서 붙을 확률이 좀 적다는 거죠. 하늘로 돼 있어서 올라가면서 붙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꽃가루가 잘 여기 묻지 않아서, 결론은,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낙과가 많이 이루어지는, 생리적으로 낙과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상순부터 이제 초부터 잎눈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신초가 같이 생성이 되죠. 결국은 꽃이 피고 신초가 같이 형성이 되니까 이 신초와 그 다음에 블루베리의 어떤 개화 또는 비대, 초기 비대가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6월 하순까지 신초와 열매들이 계속 경쟁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알게라는 저희 생리활성제를 쓰고요. 누트리보라는 붕소 강화 미량요소를 써서 수정을 향상시키면서 초기 비대를 좀 좋게 해주고, 그래서 두 번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중 S자 곡선이에요. 비대. 이중 S자 곡선이라고 비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블루베리는 통상적으로 1기 유화기가 있고요. 비대 수정이 끝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2기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기 비대 성숙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1기 유화기 때 왕성하게 큽니다. 왕성하게. 대략 한 수정이 되고 나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아주 왕성하게 크다가, 그 이유가 되면 갑자기 블루베리가 멈추죠. 크지 않고 멈추는데, 이때 멈춰 있다고 해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실은 그때 종자를 많이 형성해요. 종자의 그 씨를 아주 성숙시키게 만드는 거죠. 단단하게 만들고 씨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줌으로써 만드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육질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육질이 된 그때는 정체에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리고 다시 씨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맑은 녹색이 되죠. 아주 투명한 녹색이 되면서 이제 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이 이제 산은 떨어지고 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과당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당이 올라가면서 색깔이 이제 보라색, 자색을 띠게 되죠. 이걸 이제 성숙기라고 그러는데, 실은 유화기하고 성숙기 때, 특히 성숙기 때 비대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맑은 녹색일 때, 약간 투명한 녹색일 때 1차 또 거기 성숙기에서도 비대가 한번 되고, 자색으로 또 바뀌면서 또 한 번 비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화기와 비대 성수기 때 두 번 크기 때문에 S자 곡선이라고 해요. 이중 S자 곡선으로 비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가 통상적으로 뭐 수정하고 나서 3, 4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낙과가 와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방화곤충, 아까 말씀드린 종 모양이다 보니까 자가 화합성, 자기들끼리도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간혹 이 자기들 자체에서 종 모양 거꾸로 있어서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왜? 암술머리는 밑을 보고 있고 꽃가루는 위에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냥 쏟아져 내려가는 거죠. 암술머리에 붙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벌이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타가수물로 다른 꽃에 있는 다른 수꽃 꽃가루를 이쪽에다 붙여주면 벌에 의해서 붙여주게 되면 오히려 비대도 좋고 낙과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비대 보통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숙기 때가 가장 그럼 벌레들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블루베리는 물론 뭐 입마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마름병이라든지 이런 병들도 있지만 실은 병보다는 오히려 충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노린재, 그 다음에 나방류, 뭐 쐐기 나방이라든가 이런 나방류, 그 다음에 총체벌레 이런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때 유아기부터 그 충에 대한 방제를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유아기 때 저희들이 이제 주로 권장드리는 초기 비대는 비대 겸 어떤 생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알게, 캔마그 같이 권장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 비대기 때 주로 살포할 수 있는 비료를 함부로 막 살포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관주할 수 없다 보니까 주로 관비를 이용하시면 유아기 때 필요한 비료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유아기 때 적절하게 비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 노바텍 솔루브 하이엔입니다. 하이엔. 그래서 주로 노바텍 솔루브 하이엔을 쓰는 첫 번째 타임은 개화하고 나서 첫 번째 꽃이 개화하고 나서 대략 한 3주 이상 지나면 그때부터 관주 비료를 한두 차례 정도 살포하시면 이 유아기 때 충분한 비대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개화 4주 정도 되고 나면 이때 가서 이제 솔루블만 갖고 전부 다 비료를 살포할 수는 없어요. 비료 양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엔텍 퍼펙트를 씁니다. 이번에는 추비로 웃걸음으로 쓰는 것은 엔텍 퍼펙트, 밑걸음으로 쓰는 것은 엔텍 베이스. 그래서 엔텍 퍼펙트는 착과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꽃이 없는 완전히 착과가 나면서 비대와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품이고, 보시면 엔텍의 퍼펙트는 베이스와 다르게 질소가 좀 작고 가리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유황 함량도 많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엔텍 퍼펙트도 마찬가지로 암모늄태 질소를 공급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대 이제 후기 이제 3기죠. 비대 3기. 자, 이제 맑은 녹색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랏빛을 살짝 띄기 시작하죠. 자색으로 이제 변하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비대 성숙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숙기 때, 그래서 뭐 영양제나 비료나 이런 걸 쓰시더라도 이 블루베리가 비대하는 시점, 정체하는 시점이 아니고 비대하는 시점에 써주셔야만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정체 갖고 나는 씨를 굳히고 있는데 거기다 비대제를 막 쓴다고 해서 비대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생리에 맞게끔 어떤 비대제나 그 다음에 관주 비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대 중기죠. 이제 그 비대 중기 때는 착색도 시켜야 되고 실은 비대도 시켜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에는 비대 성숙기인데 맑은 녹색으로 되면서 자색으로 또 바뀌는 과정, 맑은 녹색에서 한번 많이 크고요, 자색으로 또 바뀌어서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비대제와 착색제를 같이 쓰는 거죠. 그 비대제와 착색제를 한꺼번에 만들어진 제품이 칼라입니다. 바스폴리아 칼라,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시험을 거쳐서 만들어진 착색 및 비대제라고 전용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기 때도 양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양분에 많이 필요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질소도 필요하겠지만 가리가 좀 높아요. 가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의 시점이죠. 그래서 비대 후기 때는 이제 관주 비료를 쓰시는데, 마찬가지로 노바텍 솔루블 하이-K를 씁니다. 하이-N은 초기 비대 때 썼던 거고, 성숙기 때는 하이-K. 한마디로 해서
암모늄태 질소지만 또 가리가 높은 비료를 사용을 해서 비대도 시키면서 착색도 시키는 두 가지 관주와 연면을 병행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꽃눈 분화와 결과 습성인데요. 어떤 이제 물론 다른 작물들도 비슷하게 많이 되지만 꽃눈 분화를 하는 데는 모든 작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탄질비죠. 탄질비.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 햇빛을 보고 만든 탄수화물의 양과 질소의 양에 의해서 꽃눈이 분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탄질비라고 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블루베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꽃눈 분화 시기는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그래요. 9월 중순까지. 9월 중순까지 통상적으로 꽃눈 분화를 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질소량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질소량이 너무 많은 경우는 억제를 좀 오히려 시키셔야 돼요. 과일을 이제 그때 가면 뭐 과일을 수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수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통상적으로 뭐 여름가지나 가을가지가 이제 2차 내지는 3차 가지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가지 새순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오히려 억제를 시켜서 꽃눈 분화를 촉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봄까지와 당연히 여름까지에 의해서 쉽게 해서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되죠. 뭐 가을까지는 꽃눈이 형성돼봐야 실은 내년에 꽃을 피더라도 제대로 형성을 못 하겠지만, 봄까지와 여름까지에는 꽃눈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만이 내년도 수확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조량이 특히 안 좋은 경우는 꽃눈 분화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탄수화물이 적어지니까. 질소보다는 탄수화물량이 많아져야만이 꽃눈 분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기 낙엽이 됐다. 낙엽이 져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탄수화물을 못하니까 당연히 탄수화물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탄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잎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조량 햇빛을 잘 받게 하거나, 아니면 햇빛을 잘 못 받는 경우는 광합성 증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봄가지가 보통 이제 4월 초부터 같이 꽃이 피면서 가지가 형성이 돼서 막 나가는데, 이 봄가지에 의해서 처음에 생육이 한 6월 하순 정도면 대체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지가 되고 나서 그 생육 정지 이후에 다시 가지가 뻗죠. 여름가지가 뻗어서 가고, 다시 여름가지가 한 8월 중순까지 나오고 나면 다시 가을가지가 또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되는데, 봄가지와 여름가지에 거의 꽃눈을 다 만들어준다고 보면 되고요. 이 꽃눈 분화기 때 이제 좀 전에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거. 제가 아까 그래서 관주비료를 사용하거나 완효성 비료를 사용한다는 것도 여기에 하나의 근간이 있고, 관주비료를 사용하시더라도 양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자주 주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살포하시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특히 9월 중순 이후에 블루베리에 뭐 요소를 쓴다든지 아니면 속효성 비료, 뭐 다른 비료들을 사용하시면 잘못하면 다시 생장이 끝까지가 생장이 또 되게 되죠. 그래서 가을까지가 다시 생장이 되면서 오히려 양분 축적을 못 하다 보니까 꽃눈 자체가 얼거나 아니면 가지가 오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동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로는 비료 살포를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